허그의 일방적인 보증 상한을 공시가의 126%로 축소한 것은 사실상 시장에 대한 가격 통제이자 가격 상한선을 제시하는 반시장주의적 규제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강조해온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규제이기도 합니다. 기존 시장에서의 보증금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 없이 일방적인 보증보험의 한도 축소는 선량한 임대인들을 잠재적으로 보는 것과 진배 없음에 동시에 임대인들을 결국 파산에 이르도록 하여 더 나아가 임차인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극도로 위협할 수 있는 규제안입니다. 대한민국 주거시장에서 기본 대전제는 주거 상품의 최상위는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비아파트는 결국 아파트의 대체제이자 열등제이며 아파트로 가기 위한 주거 사다리입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상품은 전통적 가족 기준인 4인 가족의 서민들이 아파트로 가기 전 보금자리로서 역할을 하며 사다리이자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강하게 하므로 매매시장보다 임대시장이 더욱 발달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시장에서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자체의 몰락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1, 2인 가구 및 도심의 청년들의 주거 공간으로서 이용되어 자녀가 생기기 전 혹은 노령의 부모를 모시기 전에 청년들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어 아파트로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로 가기 전에 주거 사다리 역할 중 청년들의 일자리와 가까운 직주 근접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서의 임대시장이 발달함과 동시에 청년들이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한 종잣돈 성격의 매매시장 또한 발달하여 있습니다. 이는 결국 비아파트 임대시장과 오피스텔 시장은 국민들의 주거시장에서 최종적인 종착역이 아니라 거쳐가는 주거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가 아닌 중간 경유지의 역할을 하는 까닭에 시장의 순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거상품입니다. 유입도 용이해야 하며 유출도 용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는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일관되게 4.6%라는 고액의 취득세를 부과하며 청약시장에서는 무조건 주택 포함, 종합부동산세 합산 등 이율배반적인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조세 형평에도 위배되고 과세 구조 자체가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실질과세라는 조세부과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주거 사다리로서 청년들이 유입되는 경로를 막을 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으로 인한 유출 또한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이촌향도 형상이 아직도 뚜렷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특수한 주거 상품으로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이루며 도심으로 유입되는 1, 2인 가구, 청년 가구의 보금자리로서 큰 역할을 해온 오피스텔 시장 자체의 불황, 더 나아가 공급이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주거시장의 최상위에는 항상 아파트가 차지해 있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50년 이상을 불변의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관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공급하여 도시를 확장을 더하여 도시는 비대해지고 직장과 거주 공간은 직주 분리를 넘어 출퇴근길을 출장길로 만들어버렸고 삶의 공간은 획일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비대화는 사실 수도권의 비대화를 이야기하며 이는 속칭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됐었습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2000년대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더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도 장려하여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요구되는 주거 상품은 숙박으로는 장기 숙박이지만 주거로는 단기 임대가 가능한 상품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 도모 과정에서 아직도 직장은 비수도권에 있지만 사회생활 인프라는 서울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되어 가정생활을 대도시에서 그리고 직장생활은 지방에서 영위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KTX의 발달로 직장 생활은 서울 및 대도시에서 하지만 가정 생활은 삶의 환경이 좋은 지방 도시로 가는 이원화된 삶을 사는 가족이 많아졌고, 이러한 사회 여건에서 생활 숙박 시설의 주거 상품화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외식 비중이 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업 아이템이 가장 전통적인 반찬집, 집안일 대행 등의 일이 된 세상입니다. 가정일의 외주화는 이미 당연해졌음을 의미하고, 이는 주거 상품의 모습이 서비스 레지던스로 진화함은 법적 제도적 규제와 무관하게 당연한 시장의 흐름으로서 신개념 주거 시장이고, 이러한 자연스러운 시장 흐름을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한 시장에 대한 개입입니다. 동시에 다양성을 탄압하는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주거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시장 개입입니다. 갑작스러운 생활 숙박시설의 주거 불법화의 배경은 사실상 갑작스러운 주거형 생활 숙박시설 공급 확대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넘어가야 할 주거형 생활 숙박시설 공급이 갑작스럽게 공급량이 많아지자 그냥 단순하게 금지시켜버리는 매우 단순하고 무식한 규제 방법을 선택해서 오늘날의 시장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의 공급 과다 이면에는 국가의 인위적인 주거 공급 규제, 수요 억제, 주거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금융 규제와 같은 전방위적인 주거 상품에 대한 억제 정책이 낳은 풍선효과였습니다. 현재 심각한 비아파트 주거 시장의 비정상화는 이전 정권의 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과 섬세하고 세밀하지 못한 두더지 잡기식의 반시장적인 규제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서 지난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가 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지금 누구에게 원인 제공에 책임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고 바로잡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2023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현재 여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강서구는 이전 정권의 실책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한 최초의 지점이자 현재도 그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전 정권의 최대 피해 지역에서 이번 정권의 정당이 참패한 것은 지난 1년간의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한 중간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전 정권의 집권당으로서 현재의 비아파트 시장의 비정상화를 원인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협치해 주십시오. 여당은 이전 정권의 실책을 해결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정권 교체가 이룩된 만큼 이전 정부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닌 해결해 나가는 국가 운영 능력을 국민들께 보여주십시오. 저희 비아파트 총연맹은 지난 9월 25일 생활숙박시설 대책과 9월 26일 부동산 대책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매우 클 것으로 압니다. 9월 25일 생활숙박시설 대책에서는 생활숙박시설에 주거하는 국민에 대한 구제는 없고 테러마저 불질러버리는 잔인한 민생말살 정책을 내놓았으며 9월 26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오로지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만 있었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정책 발표 그 어디에도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국민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였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현재 당장의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화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당장의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 몇 년 후가 될 신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재 재고 시장에 대한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내어주길 원합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법과 원칙이 국민을 향한 법과 원칙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을 지키는 법과 원칙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1000만 세대 비아파트 총연맹은 정부와 정당 모두 비아파트 주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이라 믿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 전국 오피스텔 협의회
전국 임대인 연합회가 함께했습니다. 전국 비아파트 총연맹 일동 올림.